이번에는 먼저 선을 레이어 방식으로 그리고 산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옹벽이나 볼을 그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먼저 레이어 방식은 레이어를 먼저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레이어를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500번 레이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500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명령으로 시작점을 지정하고 저는 그럼 한 500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리고 난 뒤에 두께를 입력하고, 즉 높이를 입력합니다. 높이를 30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역폭은 500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 3, 3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폴리선 500번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록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변수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일단 이거를 선택을 하고 변수 사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호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복사하고 붙였습니다. 저는 P500이니까 P0500을 줘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일단 콘크리트 양을 산출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어 방식이 아니라 부호 방식의 식이 짜져 있는데 레이어 방식으로 간단하게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폴리선에서 베이스는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스 전역폭을 주고 높이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 산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 3, 3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500을 줬으니까 길이에는 0.5가 뜨고 전역폭을 500을 줬으니까 0.5가 뜨고 두께는 3000을 줬으니까 이렇게 3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방식은 직접 레이어 객체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호 없이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전역폭처럼 이렇게 바로 3D 뷰로 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레이어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0번 레이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L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50을 그리고 여기 50을 그리고 두께는 2000을 줘보겠습니다. 2000을 주고 전역폭은 300, 그리고
그 다음에 233으로 뿌려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지금 변수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들어가서 보에서 얘를 복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놔두고 얘를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233으로 다시 뿌려보면 이렇게 값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길이는 150을 했고 두께는 300을 했고 그리고 높이는 2000을 했기 때문에 폴리선의 길이와 그리고 전역폭 그리고 두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0 레이어에 이번 100짜리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3000, 전역폭은 100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또 다른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0 레이어가 변수 사전에 있기 때문에 233으로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바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방식은 이렇게 각각 다른 색상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500 레이어의 전역폭 값을 500 레이어의 전역폭 값을 고정시켜 놓고 200은 200의 전역폭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쓰면 각각 레이어에 따라서 전역폭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레이어만 남기겠다 하면 얘만 빼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별로 각각 해당하는 레이어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호가 없이 바로 233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목록에 있으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호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선출해 보겠습니다. 3번 레이어에 그려보겠습니다. P를 이용해서 시작점을 지정하고 500짜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QA5를 이용해서 부호를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G1이라는 부호가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0으로 한번 뿌려보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목록의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이고 지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거 다 지워보고 지금 콘크리트
물량을 한번 산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호 방식에서 먼저 저는 CAD 객체로 읽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레이어 했으니까 L0003 길이가 L이고 W는 전역폭입니다. W0003 곱하기 H는 두께 H0003은 합니다. 나오고, 그리고 아까 라인의 길이는 그렸는데 두께랑 전역폭을 안 줬기 때문에 두께는 일단 5000 두께를 500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두께를 5000을 주고 폭을 300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10으로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아까 입력한 500으로 그랬으니까 0.5가 나오고 두께는 5000 줬으니까 5가 나오고, 그리고 전역폭은 0.3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AD 부호 방식에서 CAD 객체를 바로 읽는 것은 이게 CAD 도면이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졌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CAD 정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서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이렇게 도면이 맞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다시 또 산출해 보겠습니다. PL을 눌러서 3번 레이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다음 방법은 변수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CAD 도면이 원하는 크기로 안 그려져 있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부호 방식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CAD 도면이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지지 않았을 때 변수를 사용해서 고정값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일단 PL로 그려보겠습니다. PL로 그리고 불을 뿌린 다음 이거를 G2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사전에 들어가서 하나를 복사
하고 붙이고 얘를 G2로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G2로 준 것은 보폭이랑 보 높이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에서 길이는 그 그린 값이 막 그린 값으로 두고, 그리고 보폭이랑 보 높이를 고정을 해서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일단 산식을 밑에 부분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지금 사용할 것은 3번 레이어의 길이기 때문에 L0003 곱하기 보폭이랑 보 높이를 변수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LX 곱하기 LY를 합니다. 지금 LX가 0.3이고 LY는 0.6입니다. 그래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뿌려보면 아까 그렸던 길이와 그리고 LX 값이 0.3, LY가 0.6이 돼서 이렇게 바로 산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 방식을 이용해서 슬래브 공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방식이니까 저는 슬래브를 100번 레이어에 그려보겠습니다. 100을 입력하고 박스를 그리고 이렇게 공제될 부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공제될 부분은 각각의 레이어로 설정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1번을 줘보겠습니다. 101번을 주고 133으로 누르면 100번, 101번, 102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을 하기 위해서 100번 레이어를 변수 사전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슬래브에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하고, 이거는 면적이니까 G 10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레이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먼저 구해보면 면적, 그러니까 G에서 베이스는 면적을 나타냅니다. 베이스를 누르고 딥 두께를 입력을 하면 면적 곱하기 두께니까 이게 부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될 부분도 목록을 복사해서 붙여주고 101번으로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께를 다 설정 안 했는데 얘는 두께를 각각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5000이라고 주고
두께는 3000, 3000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0100이 빼줘야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큰 사각형에서 이 공제될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그것을 산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슬래브에서 0100 찾으면 지금 얘 0100에서의 부피가 나오는데 이것을 산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산식 전체 값을 마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33으로 뿌려보면 이렇게 여기는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값이 산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넓이가 1.18이고 두께를 5000 줬으니까 곱하기 5를 해서 이렇게 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될 부분은 이 넓이에서 아까 두께를 3000 줬으니까 3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앞에 산식에서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산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번 공제를 해보면 집게표로 8일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총 수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량은 5.9에서 0.339랑 0.323을 빼서 이렇게 0.5237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방식은 지금 이 사각 박스 안에 이게 값이 설정되어 값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를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다시 옮기고 나서 다시 QA 82로 뿌려보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방식을 이용해서 박스를 산출하는 것은 일단 공제를 시킬 때 다른 객체를 각각의 베이스 객체랑 공제 객체가 있고 이것을 번호를 각각 다른 것을 줌으로써 위치는 상관이 없고 이 값을 각각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보고 싶으면 만약에 이건 공제를 하지 않고 이것만 공제를 해서 값을 보고 싶으면 QA81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뿌려보면 그 선택한 값만 이렇게 뿌려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호 방식을 이용해서 슬래브 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래브 레이어는 4번 레이어를 했으니까 4를 누르고
4를 입력하고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공지 레이어는 0000을 씁니다. 0 4개 하고 공지할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슬래브 보호를 뿌려보면 이렇게 S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래브에서 S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슬래브 콘크리트를 지금 이 슬래브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저는 일단 100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사전에 들어가서 슬래브 S1에서 이제 변수 사전에서 도어 방식을 사용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록을 복사하고 붙인 다음에 S1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구해야 하는 값이 슬래브 콘크리트랑 슬래브의 슬래브 콘크리트 물량이랑 거푸집 물량만 일단 산출해 보겠습니다. 슬래브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하려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양은 슬래브 콘크리트의 총 부피에서 공제값의 부피를 빼줘야 되니까 일단 슬래브 콘크리트 값을 하나 복사를 해서 공제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브 콘크리트는 4번 레이어니까 A0004 4번 레이의 면적 곱하기 D0004를 해줍니다. 이것은 4번 레이어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빼줘야 하는 슬래브 값은 0번 레이어니까 A0000 곱하기 두께 값을 0.3을 줘보겠습니다. 0.3.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각각을 더해야 되니까 더해서 뺀 값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 슬래브 공제 값을 이 식 전체를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된 결과는 여기서 여기에 슬래브 공제 부분에 절대값을 뺀 것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그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도 복사해서 더 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푸집 바닥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거푸집 바닥은 A0004 4번 레이어의 면적에서 A0000 0번 레이어의 면적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의 그 옆면 면적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 레이어의 4번
레이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주면 됩니다. 높이는 0.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둘레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G 4번 레이어 0번 레이어의 둘레 0번 레이어의 둘레에 높이를 0.5로 준 것을 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값은 완성됩니다. 10으로 한번 볼을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래브 콘크리트의 베이스 값이랑 공제 값이 나오고, 그리고 총 면적, 그러니까 베이스 면적에서 공제 면적을 뺀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둘레 부분의 면적이 베이스 슬래브 부분이랑 공제 부분이 각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번 집계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QA82를 이용해서 영역을 그리고 삽입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 모든 값이 더해져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값은 여기서 산출했던 103이랑 마이너스 11의 더한 값이 나오고, 그리고 합한 거푸집의 값은 이 거푸집 면적을 모두 다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